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 이슈를 집중 파헤쳐보는 이슈타파입니다. 초박빙, 역대급 초접전으로 치러진 20대 대선이 정권 교체로 막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새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선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이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 대선 당일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번 대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역대급 초박빙 승부였고요. 전국적으로 0.78%포인트, 아주 1% 차이도 아닌 초접전이었는데 울산에서도 굉장히 의외로 민주당이 평소 이제 주장했던 40%의 득표율 이걸 달성해버렸습니다. 네. 민주당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40%를 달성하다 보니까 졌지만,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또 한번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이 40%의 득표율이라는 걸 또 좀 분석을 해보면, 울산에서 20대, 30대, 60대 이상, 50대도 그렇고, 그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4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40대들은 선택을 민주당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어쨌든 울산 시민과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였고 당선인이었고 정권 교체였습니다. 자, 대선 기간 울산과 관련해서 여러 공약들이 쏟아졌는데 곧 지방선거도 있고 이제는 이 공약들이 어떻게 될지 또 현재 추진 중인 울산시 사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윤석열 당선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다음 정부, 2달 있으면 새로운 정부 출범할 건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 그러니까 울산의 공약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공약 자체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물론 공약으로만 후보를 뽑는 건 아니지만은 이번에 이제 울산에 제시됐던 공약들을 보면은 대동소이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데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 그리고 울산공항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대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공약들과 함께 이야기됐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 이런 부분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해가지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에너지 문제 하면 이게 원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까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기조 자체가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내세웠던 게 탈원전, 친환경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친환경 쪽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쪽으로 가겠지만 탈원전 부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한 보름 정도 앞뒀을 겁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기류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원전도 중요하다,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친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더 많이 건설하고 원전을 굉장히 중요한 쪽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기조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계 각국이 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추세인데, 자,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를 두고 많은 의견이 갈립니다. 실제로 지금 원전 선진국이라는, 에너지 선진국이라는 쪽에서도 이제 원전을 다시 도입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다시 건설하거나 다시 가동하거나 하는 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반환경적이거나 그런 쪽이 아니다 이런 게 많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도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이것이 기조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 이렇게는 꼭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자, 어떻게 추진할 걸로 보세요?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은 뭐 감사원,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던 최재형 감사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그만두고 반문재인 전선에 뛰어든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원전 감사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원전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 뭐 원전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울진 산불 현장에 가서도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한울 3, 4호기는 조기에 빨리 건설해 가지고 지역 어떤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물론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말 자체는 원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5년 동안에 침체됐던 원전 산업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울산은 이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그 부유식 해상 풍력에 올인을 해왔는데, 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해상 풍력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울산에 와가지고 해상 풍력의 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뭐 비가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도 풍기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도 했었거든요. 했었지만 기본 권력 자체는 해상 풍력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겠다 이런 쪽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해상 풍력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가치 그리고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할 겁니다. 검토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필 것이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송철호 시장, 울산시장이 지난 4년 동안에 주력을 기울였던 게 바로 해상풍력이거든요. 이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MOU도 했었고, 협약, 그리고 외국 기업과 유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해놓기 때문에 이제 대외 신인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MOU라는 것은 협약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종이거든요. 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지를 했거나 뭔가 공사에 들어갔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따져본 다음에 경제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완전 백지화는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완전 백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이게 진짜로 이게 앞에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원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나 추가하자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도 있지만은 원전과 관련된 부가가치 산업도 있거든요. 부가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원전 해체라든지 뭐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 육소하는 것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전을 활성화할 경우에 지역 경제는 상당히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고리 2호기의 연구 폐쇄 발전 정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 우리나라의 원전이 20기 정도가 이제 순차적으로 폐쇄가 되거든요. 이 폐쇄되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서 전부 폐쇄할 움직임이었지만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을 독일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일본처럼 아마도 연장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선 기간 좀 시끄러웠던 게 이 원전, 이 에너지 문제 말고도 공항 문제. 자, 울산공항을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폐항할 거냐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이 울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의견이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지방정부를 움켜쥐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송철호 시장이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공항 문제를 이슈 선점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문제를 이슈화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울산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울산에 와서 아니다. 이거는 폐쇄가 아니고 더 좀 확장하고 보완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시 이제 지방선거에도 이어져서 공항을 폐쇄하거나 축소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확장하거나 보완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뜨겁게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울산시가 울산공항 관련 연구 영역에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알박기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시점이 좀 그렇죠. 지금 민선 7기의 임기가 한 2달, 뭐 이제 3월 중순이니까 4월, 5월, 뭐 2달 조금 남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이 또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기는 더 단축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용역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울산시에서 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이건 울산의 미래, 장기적인 어떤 울산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지 어떤 선거용이라든지 뭐 이런 뭐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로 울산의 미래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공항 영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존치냐 폐항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울산공항의 운명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약을 냈던 후보 중에 한 명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울산을 또 바라볼 것이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후보들끼리 다툼이 있겠죠. 논쟁이 있을 건데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지방정부의 권력이 바뀌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울산공항의 운명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네, 상당히 직결된다고 보죠. 이게 물론 이제 뭐 공항을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엄청난 입김이 작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가 다시 재집권해가지고 공항 절대로 이전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참 마찰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상황만 가지고 보면은 울산공항의 이전 문제는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시민들은 일단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봐집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항 존치나 폐쇄는 지자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이 폐항, 뭐 이전보다는 확장 이런 부분에 조금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확장 이런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지방정부가 국민의힘, 즉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방정부의 권력이 있을 때, 즉 다시 말하자면 박맹우 시장, 김기현 시장 이 시절에도 울산공항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여러 용역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활주로 길이가 2k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공항이라는 게 국제공항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공항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항상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행 결과도 나와 있는데 용역 결과들을 보면은 대체로 지금 현재의 그 자리에 있는 공항으로서는 확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발전을 하는 데는 지장이 많다. 네. 이런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변의 시설들, 즉 다시 말하자면 뭐 이미 닦아놓은 도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저 삼태봉, 북구에 있는 삼태봉의 어떤
그 봉우리 부분도 깎아야 된다. 이런 용역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야의 공약을 떠나가지고 울산의 공항을 어떻게 둘 것인가 가지고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둬야 될 부분이고, 결국은 장기적인 과제로는 울산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울산공항을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또 좀 더 공론화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울산공항은 안 그래도 그 이전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울산공항 이전 문제는 또 그린벨트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잖아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산공항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울산공항 자리가 상당히 어떤 뭔가 좀 좋은 요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이곳에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용 뭐 부지라든지 이런 걸 닦아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송정지구하고 이 공항하고를 연계해서 뭔가를 하면은 도시 발전에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거는 뭐 이제 이전을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린벨트 문제가 이어지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재명 후보나 여야가 공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울산은 그린벨트에서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도시다. 공통 인식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1997년 이후에 지금 끊임없이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했는데, 해제율 자체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37%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전국적인 게 한 지금 뭐 한 58, 59% 되니까 울산이 거기에 비하면 20%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울산은 후발광역시다 보니까 처음에 도시에 형성되어 있던 그린벨트에다가 울주군이 포함되다 보니까 도시의 가운데가 벨트처럼 이렇게 이상한 기형적인 네. 그린벨트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이걸 그린벨트를 풀자는 게 이 문제 자체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은 또 이 울산공항 문제도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울산공항의 최적의 이전 장소로 이제 회화댐 밑에 있는 뭐 삼강리라든지 아니면 온양 쪽에 있는 뭐 삼평뜰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쪽 강동 쪽에 뭐 한 3군데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해화댐 아래라든지 삼평뜰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린벨트들이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최적지기도 하고, 울산의 그린벨트 해소에도 굉장히 청신호가 켜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 공항 문제와 같이 우리 그린벨트도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긴 했는데, 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를 허용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의 그린벨트는 여러모로 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후보들은 모두가 울산의 그 그린벨트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거든요. 이번에 와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살피는 과정에서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게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번에 잇따라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또 그린벨트 문제는 또 부각이 될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면서 울산이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굉장히 부당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울산 지역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됩니다. 목소리를 많이 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처럼 배 띄우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빨리 이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화 과정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번 기회에 울산의 그린벨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전과 또 부유식 해상풍력, 그리고 울산공항과 그린벨트 이 문제까지 이 대선 공약 관련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울산 지역 대선 공약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정말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예,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가운데 울산에 다뤄졌던 공약들은 사실은 울산이
지금 앞으로 나아갈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특히 뭐 원전 부분 다시 한번 짚자면 원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산업으로 5년 동안 원전 산업이 묶이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울산에서 원전 관련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많이 떠났거든요. 네. 떠났고 도산했고 인력들도 유출됐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이 예전부터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했던 게 원자력 연구단지, 원자력 해체센터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하고 일자리도 창출해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원전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해상풍력도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새 정부가 기조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거나 진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울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고요. 공항이라든지 의료 부분도 이번 공약으로 아주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울산 발전에 맞게 좀 빨리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그린벨트인데요. 이 그린벨트는 지금 이제 그 차를 타고 울산을 쭉 달리다 보면은 시가지에서 좀 북쪽에 그러니까 공항 위쪽에 지금 그 뭡니까 그 천마산 있는 쪽 천마산 있는 쪽에 지금 모바일 단지라 해가지고 산을 한 서너 봉우리를 완전히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많이 들었죠. 그 네. 이야기. 왜냐하면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개발해 나갈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울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넓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기형화된 개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것. 이건 뭐냐면 그린벨트를 조정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상당 부분을 풀어줬는데 울산은 거의 지금 뭐 전국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풀려 있는 데다 그것도 도시의 가운데를 꽉 막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공약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울산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 큰 힘이 되고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이번 20대 대선에서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됐던 울산 지역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타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